안녕하세요. 살기 바쁜 요즘 치아 관리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으시죠? 특히 우리 기초수급자분들께는 치과 진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치과 가기 전에 이것만 꼭 확인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분들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꿀팁과 놓쳐서는 안 될 혜택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치과 진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똑하게 혜택 챙기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자고요.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기초수급자분들이 치과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치과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확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죠? 이 의료급여 혜택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치과 주치의가 되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과 치료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와우!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더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좋은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가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분들은 외래 진료 시 단돈 1,000원만 내면 되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의료급여 2종 수급자분들은 외래 진료비의 10%, 입원비의 10%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연간 최대 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되니 부담을 확 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 정도면 치과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어떤 치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치치료, 발치, 틀니, 임플란트 등은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심미적인 이유로 진행되는 라미네이트나 치아, 미백 같은 치료는 일반적으로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 회복과 건강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통증을 없애고 씹는 즐거움을 되찾는 데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교정 및 외과 수술을 제외한 모든 일반 치과 치료, 즉 충치치료, 보철, 발치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치아 건강, 이제 걱정 뚝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빠질 수 없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되고 부분 틀니와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 정말 좋은 기회죠?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지원되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했거나 천재지병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과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죠.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평생 치아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니까요. 미리미리 예방치료받고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요. 또한 장애인 수급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치과 진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치아 관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과 진료 가기 전에 이것부터 꼭 해야 한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진료 전 확인 사항들입니다. 이 확인 사항들만 꼼꼼히 체크해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내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치과 방문 전에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치과에 가면 상담이 훨씬 원활해지고 예상되는 비용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셋째,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 등록 필요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임플란트는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치과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넷째, 치료받을 항목이 급여 항목인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항목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치료 전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해서 어떤 재료가 급여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치과에 가서는 진료 전 반드시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알리고 급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으세요. 혹시라도 치과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여섯째, 일부 항목은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진료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진료 계획서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이 있으니 이 점도 치과와 상담할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일곱째, 치료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금을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여덟째, 거주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치과 진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서 경기도 사례처럼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의 꿀 정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홉째, 한마음 의료 바우처, 즉 복지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음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혹시 내가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정말 유용한 혜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 진료 전에 꼭 확인해야 할 9가지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통증을 참지 말고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충치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초기 치료가 비용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둘째, 치아 위치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금니처럼 잘 보이지 않는 부위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급여 재료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니처럼 심미적인 부분이 중요한 곳은 비급여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예산에 맞춰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기관 선택도 본인 부담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치과, 병원급, 종합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별로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시에는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니 제작 중에는 가능한 한 치과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치과를 바꾸면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한 곳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기초수급자분들의 치과 진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참지 마세요. 이제는 똑똑하게 혜택 챙기고 건강한 치아로 활짝 웃으세요. 건강한 미소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